교육부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항상 교육부의 해석이 옳지 않다라는 말로 표현해버린다면은 교육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옳다는 거 전제를 해주고 잘못됐을 때는 소송을 가야 됩니다. 이게 유권 해석입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 정부 부처가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총연에서는 회칙에 관련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집행부입니다. 정부의 국가의 정부랑 똑같은 조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회칙에 관련된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집행부입니다. 두 번째, 입법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해석을 하기가 힘들 때는 입법기관, 국회가 되겠죠. 아예 다른 법률을 만들어버립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정의원이 문제가 된다면 그걸 몰라 해서 국회에서 이게 정의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법률을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입법이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는 입법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법 해석인데 이건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툼이 끊이지 않을 때 법원에서 뭐가 옳다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 우리 총영과는 우리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대두가 됩니다. 제가 죄송한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저도 지금 뭐 혀가 꼬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서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기준을 정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물리 해석입니다. 물리 해석이라 하면은 그런 문, 이치리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률이나 규정은 써임대로 나오면 읽을 수 있는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애매할 때는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뜻을 검토해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총연의 예를 들자면 총연의 우리 회칙에 보면은 총연은 미주 전 지역의 한인 세탁인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릴 수 있는 물리해석, 그러니까 유권 해석은 이겁니다. 자, 지역은 어디냐? 미주 전 지역이다. 붙어있지만 캐나다나 멕시코는 아니다. 이게 바로 물리해석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대상, 한인 세탁인이다 그러면 세탁은 하지만 인도인들은 아니다. 반대로 한인이지만 면 제로상은 아니다. 이게 바로 물리해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리해석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최종적인 기관에 가더라도 우리도 만약에 어느 부분이 도저히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집행부 유권 해석을 코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명백한 걸 가지고 코트로 가면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물리 해석입니다. 두 번째, 가장 합리적인 게 모든 규정의 그 자구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지만 가끔은 입법하는 사람의 실수라든가 시대가 바뀜으로써 해석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논리 해석을 다음으로 합니다. 도저히 이건 물리 해석을 할 수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입법의 실수인데 두 규정이 상호 충돌할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전의 측에서 감사 어느 규정은 2명, 어느 규정은 3명, 이건 명백하게 충돌합니다. 이럴 때 논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논리 해석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아까 유권 해석과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집행부가 하는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을 우리 총연의 기준을 세워서 한다면 앞으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를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은 이 문구가 뭘 말하는가를 이야기하고 그게 명백하다면 싸움 스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안 됐을 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또 이게 이 논리가 맞다 그러면 또 스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문제가 가장 설명이 많은 이건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전의 제5조와 제37조의 충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률의 해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은 종전의 제5조하고 37조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럼 주장하는 쪽은 그 조문만 들고서 내가 맞다 하다니까 싸움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조에 뭘 나와 있는가 보면요. 5조에는 정의원의 자격을 따지고 있고요. 준회원을 또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37조에서는 이사의 자격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조문의 구체적인 규정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 조문의 물리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5조 정혜원은 비주 지역에서 세탁업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혜원은 반드시 세탁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4조에서 정혜원하고 준혜원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고 있다는 말은 준혜원은 정혜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나 규정에서는 조문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항상 1조는 목적이 나옵니다. 2조, 3조, 4조에서 뭐 자격 등등 4조에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총연회 측에서 앞으로 이 모든 규정들을 만들어갈 때 이걸 준수하라는 보이지 않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혜원을 한번 봤더니요. 정혜원은 회칙에 보면은 몇 개 규정에서 종전회칙입니다. 이거는 권리와 또 의무조차도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혜원에 대해서는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준혜원이 총연의 이사가 돼서 총연의 수장을 선출하면은 어떤 모순이 발생하게 되냐면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 다음에 총연의 수장인 회장을 뽑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준혜원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5조의 물리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37조의 물리적 해석은 자, 강에 보면은 준혜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자는 이사의 자격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자, 순서를 약간 바꿔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크롤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물리적 해석이 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37조에 의하면은 준혜원도 모범이 되면 이사의 자격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37조만 독립돼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물리적 해석했을 때는 정리를 하자면 5조는 정혜원만 된다. 37조는 준혜원도 모범만 되면 된다. 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항. 자, 지역협회 준혜원인지 총연 준혜원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만약에 지역협회 준혜원까지 인정을 한다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전의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굉장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요. 어쨌든 결론은 5조와 충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는 명백합니다. 자, 나항에 보면요. 정지총회장 및 이사장과 지역협회장을 역임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회비를 납부하고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분들이 자동으로 이사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은 가항을 보십시오. 이사의 자격은 지역협회의 이사이거나 준혜원은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뭐냐면 지역협회 이사해야 됩니다. 근데 전직 총회장도 지역협회 이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직 총회장과 지역협회장의 경우에는 이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이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5조로 다시 돌아가서 대원칙 정혜원이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항은 물리적으로 해석했을 때도 이 나항 자체가 비세탁인을 이사로 만드는 그런 근거 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느 그런 말 써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해석을 했고요. 제가 좀 시간이 너무 흐른 것 같아서 간단간단 하겠습니다. 자, 37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모범이 되는 자를 선별할 기준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이사를 뽑는데 그냥 모범이 어떤 겁니까? 누가 정한 방법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조직에 가장 중요한 자격과 기능을 부여할 조건에서 아무런 방법이나 절차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건 효력을 잃습니다. 무의미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만약 거기에 모범의 절차, 방법을 정했다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회칙 전반에 흐르는 논리나 회칙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37조는 다른 조문들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추정할 수 있는 게 지금 37조가 회칙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개정된 건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조문이 추가됨으로써 우리 총연의 모든 분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회원이 왜 이사가 안 돼야 되는가를 이사의 기능하고 성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칙에 보면은요, 아까 보셨죠? 이사는 지역협회 정회원을 대표하여 이사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비례대표를 회원 수의 비례대표를 분명히 명시한 겁니다. 회원에 대한 비례대표라는 뭐냐면은 이사는 반드시 이 정회원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표할 대상이 자기는 협회 회원이 아니면서 협회 회원을 대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는 총회의 최상위 기관입니다. 회장 위에 있는 기관입니다. 왜?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잘못했을 때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기관인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몇만 명의 세탁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걸 그거를 해서 뭐 어떤 뭐가 있었던 거는 이제 다 지나간 얘기가 됐고 거기서 끝에 가서 조국장 회칙개정위원장이 그 회칙개정위원도 한 달 전에 선임을 해서 두 사람이 해서 그것도 이제 다 끝난 거고 그게 이제 끝나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19대가 20대에 그걸 트랜스포를 한 걸 그게 그거고 별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맞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지금 여기에서 잘 들으세요. 그걸 달라스 우리 조사면 회장이 첫 이사회를 세 달 만에 개최한 거예요. 그때 우리 조사면 회장이 이 이사회를 여러 군데에 전화해서 오라고 종용을 하고 다 그랬어요. 그것도 나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다 조사면 회장이 처음에 그거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이 두 협회 박봉우 이사장님 또 우리 집행부인 우리 조사면 회장 사무총장님 이사 2명 그래서 토탈 5분이 회칙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게 이사회가 성립이 안 됐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거는 두 개 지역이 와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건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 여기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아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했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 뭐가 나오냐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non-profit organization에 그 우리가 non-profit organization 뉴트럴 non-profit organization을 2008년도에 6월달에 제가 연인선 사건 있을 때에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그 바일로가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그래서 이 바일로를 따지는 건 그건 뭐냐 그러면 non-profit organization에 있을 때 이사회가 진행되는 회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내서 심사해서 당신네들 어소시에이션은 그거는 우리가 퍼밋을 주되 이 규칙을 지키려는
바일로를 우리가 그게 바일로가 우리한테 온 게 2008년도 줄라이 17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딱 봉착이 됐을 때에 그거를 규칙을 지키려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그동안 저도 그걸 갖다가 완전한 걸 모르고 완전한 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 또 우리 이사장님께 그것도 좀 알아달라고 해서 서로 뭐 다 알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알아보실 테고 내가 잠깐 여기서 끝날 테니까는 더 이상 말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진 다 됐습니다. 이게 왜 됐냐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5명에서 그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는 게 그게 바일로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때는 그 이사회에서 정족수의 그때 정족 메이저리티라는 단어가 섹션 A에 나와요. 거기 이렇게 디저브 10인가 거기 메이저리티 오브 더 보드 멤버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뭐를 말해 이 정족수라는 거는 우리가 19대에서 이사의 정족수가 그때 이사회가 여기에 지금 결과 보고에 그 이사회 녹에 보면은 30명의 이사회비를 받아갖고 200불에서 6,000불을 받았어요. 그래 그게 30명입니다. 그런데 그 정족수가 거기서 4명, 5명이서 회장 빼고 원래 4명이 통과한 게 돼요. 그러면 5명이 통과한 걸 만장일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규제하는 게 이 바일로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섹션 7에서 섹션 14에 가면 그런 게 자세하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10에 가면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메이저리티가 돼야지 성원이 된다. 그 이사회가 성원이 된다. 그게 거기 우리가 그걸 서류가 공부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의지가 없어요. 지금 이 자체는 그때는 그 성원이 안 돼서 다음 이사회로 유보가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거기 문헌에. 그런데 유보가 돼서 지금은 10개월 동안 노력을 해서요. 지금 북가주도 내려왔죠. 남가주도 우리 거기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참가해줬죠. 이제 전국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지금 7개 내지 8개로 됐어요. 이때 지금 정족수라는 건 이사장님이 아까 그러셨죠. 20명에서 8명이 됐다. 또 여기서 23명인데 그게 됐다. 지금은요. 23명이 메이저리티니까 50%라는 뜻이에요. 50%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그걸 처리하면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바일로의 규정이에요. 규정은 회칙보다 위에 있는 이런 걸 지키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지키고 있어요. 돼요. 그런데 그것도 이런 순리에 의해서 이사들 여러분들이 회칙에서 토의에서 결정해서 통과를 시키는 걸 지금 바일로가 그걸 통과시키지 말라는 게 지금 정확하게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다 해서 그것도 다 했어요. 그거 정족수가 지금은 되는 거예요. 옛날 달라스에서는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거짓말 같으면 내가 어저께 거지 우리 이 법을 해가지고 그 Neutral Non-Profit Organization 딱 한 업체만 명을 붙인 게 Mutual Non-Profit Organization이에요. 그래서 퍼밋을 주니까 이거를 지키려는 건데 그걸 갖다가 한 걸 갖다가 그게 이거 한 게 아니라 그러라고 사료됩니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됐어요. 유보가 해서 지금 10개월 동안 노력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참 잘 됐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나는 2번 어저께 내가 여기 덴버에 이사회를 가서 이거를 내가 정확한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번을 물어보고 또 어저께 물어봐서 3번째 갑니다. 이거 틀림없죠?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만든 CPA가 나한테 확답을 주고 글로 그럼 전화를 해라. 여기 관계자들이. 그럼 내가 설명을 해주면 이것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게인스트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래 혼란을 일으키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알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그 정확한 우리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법리가요. 법리가 시카고 법대에서 그거를 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그래서
그걸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번 저 사람의 얘기를 그게 바이러가 오르냐 안 들으냐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로 하면은 이게 잘 진행이 돼요. 그래서 위기에서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기틀을 만들려고 지금 월드페이 그저 수익 사업 있죠. 그것도 우리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non-profit organization 익센션 허민들 받아가지고 어떻게 총련의 기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게 진짜 백년대계에 우리가 돈의 위축을 안 받고 이렇게 시작한 게 10년이 됐는데 그게 그동안에 한 50만 불이 들어왔어요. 여태까지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사회 참가비도 다 면제를 받고 그런 거 내가 해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그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거고 얼마나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래프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놓은 거 있죠. 이 계획서 이거 다 한 거. 여기에 내가 카피까지 해왔는데 여기에서요. 그거 그래프 있는 거 그걸 어디 가면서요. 이거요. 이거에서 막대 그래프하고 뭐해서 이거 아주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집행부에서 내가 이 현황을요 우리가 남과주에서요 요번에 발전위원회 위촉을 하면서 그동안 20년 있던 걸 갖다 다 분석을 했어요. 크레딧 카드 협회 회원 그동안 우리 그 도네이션 하는데 그다음에 그걸 뭐라고 그래 트레이더 협력업체 이런 사람들하고 쫙 그걸 분석을 했더니요 똑같은 이거예요. 막대그라프 똑해서 해가지고 딱 했더니 협회가요 완전히 이게 어떻게 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전위원회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현재 세탁소를 하고 있다는 그 죄로 당신이 이걸 갖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맡아서 이거 기가 막히게 뽑은 거예요. 내가 그건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런 걸 지금 본인인 월드페이 프로세싱은 벤티브가 미국의 3대 프로세싱 컴퍼니였어요. 이게 유럽에서 월드페이가요. 아니 끝났어요. 예, 그건 지금 다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분들의 그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거짓말 안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히 말. 지금 그걸 뭐 물어보면 배워요. 그럼 Can you explain about this? 잠깐만 지금 아니 더. 아니요. 저기 이사장님, 제가 우리 이봉 회장님 말씀에 간략하게 좀 답변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예, 그래서 간략하게, 예, 아주 간략하게. 이봉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실은 이번 사업보고에도 나와 있지만요, 지금 비영리법인 관계